또야? 오늘은 안 서네. 장난해? 내가 발기 안 될 거면 하지 말랬지. 미안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 아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미란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니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내가 매력이 떨어지나 싶어서 얼마나 우울해지는지 알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도 나름대로 상처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 문제 때문에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자존감까지 의심하고 있었다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수정이네 엄마는 남편이 너무 해달라고 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 오히려 그 반대야. 친구들과의 비교까지 나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왜? 사실인데. 다른 집은 다 멀쩡한데 너 때문에 우리만 이 모양이야. 아내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 좀 비참하게 하지 마. 친구들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니. 남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호입니다. 68세고 아내와 결혼한 지 45년이 됐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용기 내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끄럽다는 이유로 체면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문제가 시작된 5년 전. 5년 전만 해도 저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이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주변 또래 부부들과 비교해봐도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황당했어요. 마음은 분명히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잠도 못 자고 회사 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어서니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그 다음 주도 똑같았어요.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이해해줬습니다. 괜찮아. 나이가 나이인데 뭐.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아내라고 해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지쳤을 겁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병원을 왜 가?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굴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괜찮다니까. 잠깐 그런 거야. 하지만 아내의 성화가 워낙 심해서 결국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주변에 젊은 사람들도 있고 간호사들이 지나다니며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문제로 병원에 왔다는 걸 온 세상이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정재호님?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 앞까지 갔다가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네요.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이미 병원을 나와버린 후였어요. 스스로한테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
미란이의 눈빛을 보니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검사 받고 왔는데 별 문제 없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에 가지도 못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 됐네. 처방은 없었어?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갔습니다. 한 달 후 미란이가 또 폭발했습니다. 병원에서 문제 없다고 했으면서 왜 계속 이래?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설마 거짓말한 거 아니지? 아내의 날카로운 눈빛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란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았어요. 무슨 거짓말을 해. 정말 그렇게 나왔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면서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 더 지나니까 아예 시도하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침실에서 미란이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려고 하면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긴장감과 불안감이 몰려왔죠.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친근하게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아내인데 이렇게 피하게 될 줄이야. 여보, 오늘 아, 나 좀 피곤해. 내일 해. 핑계를 대고 피했습니다. 미란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것도 괴로웠지만 또 실패할 바에는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비겁한 선택이었죠. 여보, 우리 방 따로 쓸까? 갑자기 왜? 미란이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가 갑자기 방을 따로 쓰겠다니. 그냥 나이도 나이고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 편하게. 응. 나는 코도 골고 너는 새벽에 화장실도 자주 가고 서로 불편하잖아.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유였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럴까? 그래, 그렇게 하자.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매일 밤 실패의 두려움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분리된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식사도 따로 하고 대화라고 해봐야 날씨 이야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하숙집 주인과 세입자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죠. 식사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전혀 관심이 없어졌죠. 미란이가 어디에 가는지 뭘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미란이가 독감에 걸려서 3일 동안 끙끙 앓았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내가 아픈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딸이 안부 전화를 해서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었대요? 왜 아빠는 몰랐어요? 딸의 말에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아내가 아픈지도 모르다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이 됐구나.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각방 생활 3년째 되던 추석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와서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죠. 아무래도 젊은 세대의 눈에는 우리의 어색한 관계가 더 잘 보였나 봅니다. 엄마, 아빠, 사이가 왜 이렇게 어색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미란이가 대충 얼버무렸지만 딸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이 어딨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딸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뭔 일 있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별일 없어. 걱정하지 마. 별일 없긴요. 둘이 완전히 남 같은데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식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싶어서 더 부끄러웠어요.
며칠 후 옆집 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70살이신데 요즘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이더라고요. 걸음걸이도 가벼워 보이고 전체적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형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아, 그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김 어르신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았죠. 나도 몇 년 전에 자네와 같은 문제가 있었어. 네,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로서 자신감도 잃고 집사람과도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런데 요즘 치료법이 정말 좋아졌더라고. 정말요?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았지.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어. 김 어르신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말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미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여보, 김 어르신 말 들었지? 우리도 이번엔 정말로 병원에 가보자. 그게 또 주저하려는 저를 보고 미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년째야. 5년째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미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45년을 같이 살았잖아.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 이번엔 정말로 가볼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용기를 내야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갔습니다. 미란이와 함께 말이죠. 아내가 동행하니까 마음이 좀 더 편했어요. 혼자였다면 또 도망쳤을지도 모르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생각보다 젊었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진료가 진행됐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그게 5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발기부전 증상이시군요. 요즘 많이들 오세요. 전혀 부끄러워하실 일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함께 사용합니다. 영양제, 운동, 그리고 마음 훈련까지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병원 처방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영양소가 필요하죠. 의사 선생님이 3가지 영양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르기닌, 시트룰린, 아연. 이 3가지를 조합해서 드시면 됩니다. 언제 먹으면 되나요?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은 관계 1시간 전에, 아연은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스쿼트요. 스쿼트요.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 혈류가 완전히 달라져요. 골반 근육도 함께 발달하고요. 하루에 몇 개나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100개부터 시작하세요. 오전에 50개, 오후에 50개로 나눠서요. 적응되면 차츰 늘려가세요. 최종 목표는 오전 100개, 오후 100개까지요.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에요. 몸이 준비돼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어떻게요? 매일 저녁 5분씩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때 자신감 넘쳤던 순간들요. 솔직히 좀 민망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스쿼트가 정말 힘들었어요. 스쿼트 50개를 해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어휴, 다리가 후들거리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양제 3개를 챙겨 먹는 것도 헷갈리고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정말 의지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루하루가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스쿼트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영양제를 먹을 때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음 훈련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68배 나이에 젊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3주째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에 들어서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몸에서 신호가 오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느낌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무겁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좀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고요. 다리가 좀 따뜻해진 것 같은데? 스쿼트 효과인지 하체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걸을 때도 예전보다 안정감이 있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개운해. 무엇보다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마음 훈련 덕분인지 이번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직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몸의 변화를 느끼니까 마음도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미란이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그래,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사실 몸의 변화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더 컸습니다. 5년 동안 느꼈던 절망감과 무력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거울을 볼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초라하고 늙은 모습만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활기가 돋는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달라졌고 미란이와 대화할 때도 예전보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스쿼트도 오전 100개, 오후 100개를 거뜬히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50개도 힘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날 밤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여보, 미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으니 당연히 놀랄만했죠. 정말 괜찮겠어? 응, 한번 해보자.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침실로 들어가는 발걸음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앞섰거든요. 미란이도 저와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첫날 밤을 맞는 신혼부부처럼 말이에요. 저는 미란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처음 만난 연인처럼 두근거렸어요.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미란아, 그동안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너무 다그쳤나?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웠던 온기였어요. 미란이의 체온이 제 가슴팍에 전해지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미란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자 그녀가 작게 떨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애정 표현에 놀란 모양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간지러워. 오랜만에 들어보는 미란이의 부끄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20대 신부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수줍은 표정이었어요. 미란이의 피부에 닿는 제 손길, 제 등을 쓸어내리는 그녀의 손가락, 서로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의 감각, 모든 것이 새롭고도 익숙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질수록 방 안의 온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미란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그녀의 손톱이 제 등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약간의 통증마저도 저에게는 환희로 다가왔습니다. 미란이의 놀라는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표정에는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행복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입술은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미란이의 뺨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미란이가 제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가슴에 부드럽게 닿았고 그녀의 손가락이 제 심장 위에서 작은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5년 만에 아내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미란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녀의 체온, 살결의 부드러움, 심장 박동의 리듬,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미란이의 잠든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 각방 그만하고 같이 잘까?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응. 이제 자신 있어. 5년 만에 같은 침대에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긴 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밤중에 뒤척이는 소리, 코 고는 소리까지도 그리웠던 일상이었습니다. 미란이가 제 팔을 베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45년 전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몸은 늙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그때와 똑같았어요. 재호야, 나 행복해. 나도 행복해.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단순한 스킨십이었지만 5년 동안 그리웠던 연결감이었죠. 성공한 이후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데이트를 합니다. 이건 제가 미란이에게 제안한 거예요. 젊은 부부들처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미란아, 이번 주말에 온천이나 갈까? 정말 좋아. 그런 날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씁니다. 미란이도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저도 깔끔하게 차려입어요. 오늘 참 예뻐. 당신도 멋있어. 온천에서 함께 목욕을 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젊은 연인들 못지않게 로맨틱한 시간이에요. 호텔 침실에서 보내는 밤은 정말 특별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만나는 우리는 마치 연인 같아요. 그런 날 밤에는 더욱 진한 사랑을 나눕니다. 촛불을 켜고 잔잔한 음악을 틀고 서로의 몸을 천천히 어루만지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로맨스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몇 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68이든 78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둘째, 자존심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처럼 5년을 허비하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로 병원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셋째, 한 가지 방법만 믿지 마세요. 운동, 심리까지 모두 함께 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해요. 넷째, 부부가 함께 노력하세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내의 이해와 응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미란이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도 포기했을 거예요.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3주 정도는 지나야 변화를 느꼈거든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는데 여러분이 못할 리 없잖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와 미란이는 정말 행복합니다. 68살, 66살 나이에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저처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경험담입니다.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니 치료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